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2부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명의가 알려주는 염증 제로 습관 50을 가지고 우리 몸에 숨은 적 염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할까요? 네. 이 책을 보고 좀 알게 된 게 운동을 이분은 약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운동으로 인해서 염증도 생길 수 있지만 또 그 염증을 운동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우선 이 저자께서는 의사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제 성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육이 활성화될 때 나온 어떤 물질들을 그냥 마이오카인이라고 해요. 마이오가 이제 근육이란 뜻이고 카인은 거기서 생성된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종류가 이제 300가지가 넘고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인터루킨 6를 얘기했는데 인터루킨 6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엄청나게 막 강렬하게 많이 방출이 되면은 사실 또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적당히 나왔을 때는 내 몸에 숨은 염증을 잡아내는 거죠.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엄청나게 달리기를 했어요. 빨리. 근데 그분이 평소에 운동 안 하던 분이 갑자기 했어요. 그러면 근육염이 생겨요. 그렇죠. 네. 실제 통증이 생길 수 인터루킨 6가 네. 예, 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평소에 적당히 항상 즐겁게 적당히 했을 때는 이 성분이 적당히 나오기 때문에 내 몸에서 숨은 염증을 잡아내는 거죠. 제가 헬스를 얼마 전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좀 의욕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플 때 이건 운동해서 아픈 거다고 괜히 또 가서 또 하고 근데 이게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 몸 전체 컨디션이 훅 떨어지더라고요. 네, 오히려 근육염이 한번 오고 나면요. 근육 사이즈가 더 줄어요. 분해가 돼버립니다. 그래요? 포가. 와. 어떻게 해요? 헬스 선수들 있잖아요. 네네. 대회를 나갔다 오면은 몸살이 크게 한번 와요. 근육염이. 그러고 나서 더 근육이 엄청 빠져버려요. 너무 무리하게 물도 별로 안 먹고 체중 감량하면서 이제 근육만 벌크업을 시키는데 그러고 나서 너무 심하게 대회 끝나고 나서 몸살이 나고 나서는 확 근육이 줄어버리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는 거예요. 저 이제 시작이니까. 시작이니까. 병아리시니까. 네. 아니, 시청자분들 중에 운동,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새겨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자가 이제 그린 운동, 그다음에 HIIT, 이제 인터벌을 준다는 거죠. 고강도를 한 번씩 인터벌을 주고 쉬면서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 그러니까 계속 고강도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인터벌을 두고 고강도 했다가 쉬었다가 고강도 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 이 책을 보면서 결국 트레킹이 좋구나. 트레킹 중에서 너무 높은 산이 아닌 낮은 산을 올라갔다가 천천히 또 내려갔다가 정말 상쾌하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주변에 우리 녹지 사업도 잘 돼 있기도 하고 또 공원도 잘 조성이 돼 있어서 요즘에는 어디를 가나 공원이 다 한 곳씩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분이 또 그런 운동법으로 이제 그린 운동이라고 제안을 해주셨잖아요. 전 처음에 이게 뭔가 했어요. 그린 운동 막 이랬는데 녹색을 보는 그렇죠. 공간이면 된다. 네. 부담이 확 줄더라고요. 지금 당장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얕은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운동하면 그죠? 최고네요. 일석이조네요. 네. 그러니까 보통 헬스장 많이 끊어놓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거의 바쁘다 보니까 특히 뭐 이제 대도시권에 살다 보면은 너무 먼 거죠. 산에 가려면. 길 하나 더 건너는 게 그렇죠. 힘듭니다. 맞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데 네. 주말을 이용해서는 네. 그린 운동을 해보는 게 좋겠죠. 특히 이제 저자는 그린 운동을 하면은 천천히 녹색 숲을 보면서 걸으면 스트레스를 관장하는 편도체, 뇌 편도체가 활성도가 떨어진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수면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인상 깊었는데요. 계속 수면이 부족하면 당뇨병, 비만, 치매에 걸리기 쉽고 스트레스에 취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잠을 자다가 깬다, 아침 일찍 눈이 떠진다 같은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사람에 비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1.5배에서 2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건 남 얘기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만큼 숙면이 안 되면은 이제 그 다음 날 호르몬의 어떤 변화가 그만큼 깨져 있고 뇌는 그만큼 자면서도 포도당을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숙면이 안 되니까 뇌가 계속 뭔가는 고민하고 밤에 딴 생각하면은 그만큼 당에 대해서 계속 당을 바라는
그래서 야식도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당내 어떤 분해, 그러니까 눌러붙음이라고 이 책에 앞에 나오는데 최종 당화 이제 산물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분해되지 않은 채 내 몸에 어딘가는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지 못한 채 어떤 다른 단백질이나 지방하고 붙어서 어딘가는 쌓아둬요. 이 혈관 내에 이제 눌러붙어요. 이제 상상을 하시면 탕후루 아시죠? 탕후루. 네. 탕후루 사탕. 엄청 애들한테 달던데요. 먹지 말라고 많이 그러는데 애들은 정말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른이 그런 걸 많이 먹는다. 그럼 저는 정말 반대죠. 그럼 이 당이 많이 불필요하게 계속 들어오면은 그만큼 써먹지 못하고 운동도 만약에 부족한데 당이 어딘가는 쌓여야 되는데 그게 어딘가는 어떤 형태로 쌓이냐? 다른 물질과 결합하면서 더 딱딱한 형태로 혈관 내에 눌러붙음으로 고지혈증이 이렇게 유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이 없으면 사실 고지혈증이 잘 안 와요. 네. 고지혈증이 지방이 많은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당하고 결합된 지방들. 당지질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당질, 당단백 그런데 당단백은 뭐 보통 어떤 세포 채널 같은 데 이제 많이 이용되는데 당질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높은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많이 떠 있는 지방이 많은 것이니까 혈관 내에서 계속 떠다니다가 그 한쪽 벽에 이제 붙게 되는데 거기에 붙을 때는 당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뇨 환자는 고지혈증이 저절로 동반될 확률이 아주 높다. 당이 관리가 계속 잘 돼야 돼요. 당뇨 환자가. 초반에 당뇨가 왔다. 그러면은 뭐 약을 먹든 어떤 운동을 하든 계속 잘 관리해야 되는데 나는 당뇨약 먹기 싫어. 나 운동을 할래. 제대로 운동법을 제대로 안 하는데 계속 당화혈색소가 이제 높은 거. 당화혈색소도 이제 아까 그거예요. 당화혈색소 자체도 장기적으로 내 몸에 그 당과 결합된 그 혈색소 그게 높으면 그럼 최종 당화 산물이거든요. 이게 분해가 안 되는. 그게 높으면은 그만큼 당뇨 관리가 안 되는 것이죠. 이 피부도 갈색으로 어두워진다고. 네, 그렇죠. 아니 요새 젊은 사람들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 막 4시 반, 5시 반에 일어나는 게 한참 유행했었거든요. 요즘도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많은 분들이 시도를 했다가 오히려 건강이 약간 무너져서 맞아요. 다시 이제 멀리하는 이런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수면은 일단은 지키는 게 푹 자는 게 좋겠네요.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너무 수학적인 어떤 그런 것은 없는데 OECD 평균 국가가 평균 수면이 이제 7시간 50분. 얼마 전에 아침마당에 사실 나온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7시간 14분. 그래서 좀 평균보다 한 40몇 분 평균 수면이 적다는 거죠. 근데 학생들은 이 시간 진짜 못 지키는 것 같아요. 진짜요. 가장 많이 자야 될 어려울 것 시기인데. 같아요. 그렇죠. 특히 고등학생 네. 3학년들. 예. 그만큼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어릴수록 실제로 이제 갓난아이들은 12시간에서 뭐 18시간 자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쭉 줄어들었다가 젊었을 때 활동할 때는 그러다가 이제 연세 드시면 좀 많아져야 맞아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잠이 부족해지는 그런 결과는 거의 이제 나이 들수록 시간은 빨리 가고 할 일이 너무 남은 인생은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일부러 이제 잠을 줄이시는 분도 있고 또 자식들 걱정 때문에 또 못 주무시는 분이 특히 우리나라는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자기 마음 챙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만큼 내 몸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피곤하면 많이 자야 되고. 근데 오늘 피곤했는데 낮에 피곤한 일을 했는데 저녁에 굳이 이제 취미 활동 하겠다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만큼 수면의 습관을 깨뜨리는 것이죠. 책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수면 시간이 줄어들 때마다 생명이 줄어든다고. 어우, 그럴 수 그게 있죠. 좀 겁났었어요, 사실. 보상 심리가 좀 있긴 해요. 어떤 날은 일이 다 끝나서 푹 잘 수 있는데 오랜만에 그런 날을 맞으니까 맞아요. 오히려 더 늦게 자고 뭔가 자고 하게 되고. 뭐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러다 야식 시키고.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일요일 날 일찍 일어나. 심리적인 문제를 뒤쪽에서 이제 다루기 네. 시작해요. 외로움도 네. 염증 수치와 관련이 깊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롭다 보면은 사실 그 감정 때문에 우리 몸에서 즉각 반응해야 되는 거를 잘 안 해요. 외로우면은 네. 마음이 이렇게 쭉 가라앉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외부에 세균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은 적당한 면역 반응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 외로운 그 감정에 빠져 있으니까 초기 과민 반응이나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초기에 사실 과민 반응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세균이 조금 들어왔을 때 네. 뭐 재채기 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호중구하고 관련되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점점 줄어들어요. 외로움 때문에요? 외로운 마음 때문에 그런 초기 어떤 과민 반응 이런 것이 줄어든다. 면역 반응이 초반에 잘 안 하는 거죠.
아, 외로움이 염증을 유발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에 잘 대처를 못해서 오히려 큰 염증이 일어날 수 있다. 아, 슬프네요. 그러면 이거 좀 심각한 문제인 게 영국에는 외로움 장관이라고 있대요. 아마 생겨났을 때가 코로나19랑 겹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사실 혼자 있는 걸 참 좋아하는 성격이긴 한데 그때는 강제적으로 누구를 못 만났던 그쵸. 시기잖아요.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국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20대, 30대의 은둔 청년 이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대요. 이게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어떤 구조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이 한 개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 문제에 큰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장기적으로 외로우면 우리 한방에서는 사실 백합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합병. 백합병이요? 네. 백합 뿌리가 실제로 이제 어떤 히스테리, 우리 음적인 히스테리를 일으키는데 내 몸에서 과민한 사람이 히스테리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계속 외로운 사람은 계속 히스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즉각적인 히스테리보다는 속으로 계속 이제 어떤 히스테리 반응이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누가 말을 걸면 나 계속 외로웠는데 말을 걸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 계속 그게 스트레스 반응으로 히스테리증 반응으로 이렇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교감이 됐어요. 그러면 내 몸이 계속 잠도 안 자고 계속 과민 반응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치료하는 뭐 탕약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젊은 20, 30대를 뭐 젊은이들이라서 나라의 미래라고들 많이 표현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외로움 장관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런 드는데요. 생각이 드네요. 이 책에서 저자가 멘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스토아 철학을 제시를 하던데 스토아 철학이 헬레니즘 시대 때 생겨난 철학인데 공동체가 개개인의 행복을 책임져주고 뭐 도덕과 삶의 어떤 방향을 정해 주었다면 이 당시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또 불확실성이 가득했던 시기라고 해요. 근데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아, 지금 왜 서정가의 스토아 철학에 관련된 책들이 부지기수로 나오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겠네. 지금이랑 똑같네. 비슷하지 않아요? 네. 염증도 과거와 다르게 현대 사회에서 갑자기 많아진 어떤 사회적인 질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특별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 있죠. 예전에는 자연에 이렇게 순응하고 살다 보면은 사실은 내 몸에 어떤 염증 반응이 필수적인 염증 반응이 아까 면역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한 사이클 잘 돌아갈 때까지만 잘 도와주는 게 이제 의사의 목표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어떤 병으로 인식하고 너무 급성 염증 반응이 크니까 과도한 어떤 약을 또 투여하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의사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의 개선은 전혀 없고 병원은 계속 다니고 그러다 보면은 과도한 어떤 특정 약물이 투여되다 보면은 내 몸에서는 면역의 모든 총체적인 어떤 그런 밸런스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 아군을 잘 구분을 못해요. 어머나. 그래서 내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거죠, 내 면역세포. 그게 이제 자가면역세포 네. 질환인데 예를 들면 뭐 류마티스가 가장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요즘에는 좀 침샘이 말라버리는 어떤 그런 질환도 있고 정말 많습니다. 장도 계속 염증을 일으키는 뭐 크론병, 발제병 뭐 이런 것들도 다 자가면역 질환이고 아토피도 사실은 아토피. 자가면역 질환. 알레르기가 많아지는 것도 그 때문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 알러지 원도 실제로 많고 네. 예를 들면 뭐 송화가루 날린다고 옛날에 사람들이 다 재채기 그죠. 많이 그쵸. 했겠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평소에 알러지원이 많아서 항히스타민제 같은 걸 먹었던 말이죠. 먹었는데 원래 내 몸에서 재채기 한 번 하고 끝날 것을 네. 송화가루 갑자기 옆에서 이렇게 딱 뿌리면 당연히 재채기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네. 누구나 나죠. 먼저 뿌리면 나죠. 그쵸. 근데 한두 번 하고 재채기 끝날 것이 계속 나오는 거 하루 종일. 이야.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민 반응. 그건 자가면역 질환은 아니지만 어쨌든 과한 알레르기 반응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제 현대 질환이다. 심각합니다. 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뭔가 악순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환경적인 거든 염증이든 네. 염증이 원인이 돼서 건강을 해치고 건강을 해치니까 또 염증이 생기고 계속 메비우스 띠처럼 끝나지가 않네요. 먹는 음식도 그쵸. 이제는 다 자연에서 가져왔는데 맞아요. 지금은 가공식품 뭐 이런 것들. 원하지 않아도 맞아요. 이런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운동, 뭐 그린 네. 운동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보다는 사실은 내 안에 사실 내 안에 어떤 면역을 제대로 인식이 되려면 내 안에 내 몸이 깨어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내 정신, 내 근원적인 어떤 마음 그것이 제대로 회복이 되면은 과한 면역 반응도 일으키질 필요가 없으면 또 일으켜야 될 때는 일으키되 뭔가 이렇게 하루 종일 안 좋은 거 마셨으면은 계속 내뱉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 군대에서 갑자기 다른 건데 무슨 테스트라고 하죠? 화생방 테스트. 그렇죠, 화생방. 네. 화생물 저는 이제 훈련밖에 안 받아서 딱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콧물, 눈물 뭐 다 뒤에서도 맞아요. 막 뭐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악독한 가스가 들어왔으니까 내 모든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다 내뱉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얘를 내보내려고. 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건데 근데 이 안 일어나야 되는 어떤 이런 염증 반응이 괜히 일어나는 거 그런 것은 사실은 내 몸이 적당한 어떤 선을 모르고 적과 악은 구분도 잘 안 되고 내 감정도 너무 놀래고 불안하면은 스트레스 지수 올라가고 염증 지수 올라가거든요. 적당히 염증 됐다가 또 떨어져야 되는데 네. 특히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의원에 오는 특히 이제 만성 감기 환자들,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온 엄마들이 너무 아이가 반응하는 어떤 콧물이나 이런 것이 고열 감기가 아닌데도 너무 긴장을 하고 와요. 그러면 엄마가 긴장하고 있잖아요. 네. 불안해해요. 정말 불안해하니까 아이도 불안해하고 원래 고열이 한 하루 이틀 가면은 좀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이게 떨어질만 하면 또 불안해서 또 올라가고 아이도 사실은 병원에 오면서 달래면서 이제 오면 되는데 막 너무 이렇게 억지로 끌고 오면은 실제로 열이 올라가 있죠. 그러면 불필요하게 또 해열제를 좀 어쩔 수 없이 과하게 투여하게 되는 과하게 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안한 어떤 그런 마음을 잠재우는 것이 사실 염증을 줄이는 방법이 크게 되겠죠. 심적인 요소만으로도 염증이 생긴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 명상 수행이라는 것이 정말 네. 필요한 시대죠. 이 시대는. 정화를 하는 것 같아요. 명상이라는 게 깨달음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일단 내 몸에 있는 잘못된 습관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웅얼이 이걸 다 정화하는 과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원장님, 방금 말씀하셨을 때 염증과 심리적인 원인이 이제 관계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한의학에서는 염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그 염증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한의학에서는 염증 뭐 이렇게 정확히 표현한 말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많은 부분이 심화상염. 심장의 화가 너무 위로 치솟아서 염증 상태에 이르렀다. 그런 뜻인데 간화상염도 사실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그런 용어로서 심장의 어떤 화, 그만큼 스트레스가 이 염증을 일으킨다라는 어떤 그런 뜻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불이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심장의 화를 너무 크면은 그걸 꺼트리기 위해서 신장이 또 긴장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상극의 원리로 거꾸로 돼 있어요. 상극이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불을 꺼트리려면 물로 꺼야 되잖아요. 네. 신장에 그만큼 어떤 물 기운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불이 일어나면은 그만큼 어떤 부종이 또 일어나요. 물이 많아지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해가 그리고 이제 신장의 질서가 좀 망가지고 그러면은 신장을 극하는 게 사실은 비위예요, 비위. 토국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장이 열이 나는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때까지는 아직 먹는 거 좀 땡길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 먹는 게 매운 거 땡기는데 땡깁니다. 부종이 일어나면 어때요? 못 먹어요. 바로 비위가 그만큼 부담이 돼서 왜냐면 부종이 일어나니까 네네. 뭐가 먹으면 더 부종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입맛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입맛이 떨어져서 뭔가 제대로 된 영양 물질이 만큼 안 들어오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목토해서 이제 간 기능이 간이 떨어져요. 간 다 연결되어 있구나 이거. 그러니까요. 그렇게 끊을 수가 없네요. 간섭적인 어떤 간의 허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간이 허하면 어떻게 돼요? 피로하고 또 다른 어떤 외부 세균을 못 이겨내는. 간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들어온 세균을 간에서 분해하거든요. 네. 소장에서 흡수가 된 어떤 세균은 간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와. 못 이겨내면 이제 죽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식의 구조로 한의학에서는 상극의 거꾸로 된 어떤 이론으로 외부의 세균이나 외간병이라고 하거든요. 외간병은 그런 식의 사이클로 돌아간다. 몸의 변화를 그렇게 오행의 원리로. 야. 진짜 신기하네요. 아까 스트레스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보면 스트레스 수치를 측정하는 표가 있어요. 맞아요.
제가 이제 재미삼아 한번 해봤는데 이제 뒤쪽에 있죠. 예, 여기 152페이지, 153페이지인데요. 총 260점 이상이 되면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300점 이상이 되면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쌓인 상태이며 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저는 몇 점 나오셨나요? 834점 나왔어요. 1년 사이에 1년 사이에. 예,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점수로 매긴 건데, 근데 전 괜찮거든요. 체크가 많이 되셨나 봐요. 많이 저도 됐어요. 체크는 했는데 합산을 못 했습니다. 아니 저도 체크 내고 합산은 안 했는데 예. 5개만 해도 260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더 이상 더 하진 그러면 저도 않았거든요. 500 이상 되겠는데. 네네. 근데 저희 왜 이렇게 멀쩡한가요? 거의 말씀하세요. 아 정말 스트레스가 많아요. 예. 우리 의사들 같은 경우는 뭐 그 다른 분 스트레스 받은 하소연을 다 들어주다 보면은 가끔 이제 같이 화도 내줘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냥 왜 이럴까 한번 생각은 해봤어요. 한 3가지 정도였는데, 첫째는 어쨌건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제가 선택한 거니까 언제든지 내가 다른 선택을 하면 이 스트레스는 없어질 거니까 다만 내 선택에 대한 내가 책임을 져야지 즐거운 스트레스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매일 저녁 또는 아침에 이제 수행을 하니까 저를 돌아보고 하루를 되돌아보고 근데 이런 호흡과 수행을 하니까 이런 것도 큰 도움이 됐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런 힘든 과정을 걸어가면서 주변에 특히 가족들 늘 이제 가족들이 함께 해주고 하니까 그게 행복하다, 감사하다, 네. 또 고마워할 일이 되게 많다. 그런 거 덕분이 아니었을까? 네, 짐작일 뿐입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고. 네, 점수가 엄청 높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너무 멀쩡하셔서. 병이 안 날 정도로 네. 만큼 해소를 하고 계시죠. 네. 저 같은 경우 오히려 이제 수행을 좀 요즘에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을 때 두근거림이 일어나더라고요. 나와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두근거림이죠. 가슴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심하면 공황장애로 갑니다. 저는 알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수행해서 이렇게 낮추고 그러긴 하지만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생각과는 다르게 내 몸이 깨지기 시작하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두근거림이나 불안 이게 생기는 것이죠. 그게 이제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잠이 좀 부족하고 했더니 그런 지경까지 이르러서 교통사고도 한번 졸음운전으로 났는데 어머나. 괜찮으신가요? 좀 다쳤죠. 어떻게?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 이제 미리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를 많이 해야 되겠죠. 지금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지금 그냥 봐도 500점은 그냥 넘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나도 왜 이렇게 멀쩡하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가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오면 제가 숨을 진짜 얕게 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깊게 쉬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정말 너무 빠르고 얇게 이렇게 그걸 인식했을 때는 바로 이제 호흡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일부러 한 5분 정도를 호흡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진정이 되면 주문을 읽을 시간 있으면 읽어도 보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이렇게 작은 거였지만 도움이 된다는 게 확실히 각인이네요. 점수가 지금 네. 이런데 너무 멀쩡합니다. 네, 그 얘가 참 좋은 게요. 네. 우리가 집중을 할 때 우리가 숨을 숨죽인다고 표현하죠. 근데 이게 숨죽이는 것이 좋지 않죠. 사실 일을 할 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농사일을 할 때 농악을 틀면서 소리를 하면서 호흡을 길게 하면서 힘을 썼기 농악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힘든 일을 하면서도 네. 마이오카인, 좋은 마이오카인이 많이 나오죠. 이게 선조들의 지혜 네. 다 녹아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운동을 하면서 호흡이 길면 좋은데 무산소 운동을 잠깐 인터벌 있게 해줘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엔돌핀 있잖아요, 엔돌핀. 네. 이제 뇌에서도 많이 나오고. 근데 우리 마라톤 할 때 계속 유산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마라톤 하다 보면 어느 극단에서는 정말 산소가 모자라요. 근데 그걸 뛰어넘을 때 엄청 한 30km 정도인가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 뛰어넘을 때 강렬하게 엔돌핀이 나오는 거. 뭐 몰핀보다 강력한 게 엔돌핀인데. 와. 그래요? 러닝 하이라고 불리는. 네네, 그렇죠. 그런 단계에서는 그만큼 적당한 무산소 운동이 필요하다는 건데 운동하지 않고 마음만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데 무산소 호흡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많아요. 빨리빨리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빨리빨리 일을 하다 보니까 특히 컴퓨터 작업을 하시잖아요. 네. 빨리 컴퓨터를 치기 위해서 호흡을 정말 조금밖에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산소가 모자라니까 어깨 여기 승모근부터 붙죠.
아, 이렇게. 일하다가 자세만이 어깨 아플 아니에요. 때. 네. 자세만이 아닙니다. 자세가 뭐 좀 안 좋아도 편안하면 오히려 승모근이 덜 굳는데 아. 자세가 아무리 좋아도 네. 반듯한 자세여도 마음이 너무 급해서 숨을 죽이고 하면은 승모근이 더 빨리 굳는 것이죠. 마음의 숨이 진짜 문제가 중요하죠. 숨도 중요하고 그래서 호흡과 어떤 마음이 모든 명상 수행의 어떤 그 기본이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세 사람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뭔데요?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빨리 자기 자신을 캐치하는. 근데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사실 이런 방송을 보시는 이유가 자각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 방송을 통해서 만성염증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궁극으로 정말 이 호흡 수행 사실은 음악 듣기도 좋고 막 그러잖아요. 좀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정말 그만큼 느린 음악, 뭐 슬로우 시티 얘기하듯이 우리 느린 삶, 네. 느린 음악이 좋지만 뭐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수학 풀 때 너무 시끄러운 소리 듣지 마 그러는데 시끄러운 소리 들어야 오히려 잘 풀린다는 거. 그거는 엄청 첨예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상은 평상적인 어떤 우리 일상에서는 우리 어떤 주문 수행, 소리 수행 천천히 틀어놓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까. 호흡이 중요합니다 정말. 호흡부터 시작하면 돼요. 거의 이 책의 결론이 뒤쪽으로 갈수록 스트레스 해소, 맞아요. 염증 네. 제로에는 이제 50가지 습관 중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함축적으로 했지만은 거의 뒤로 갈수록 결국은 이 명상이나 명상. 수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야, 그러면 이제 행복의 가장 기본은 무병장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무병장수를 위해서 염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용적인 방법들이 있고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명상, 호흡,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되는 탁월한 간단한 책인데 정말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 사실 글씨도 크잖아요. 맞아요. 크고 50가지 또 실천적인 방법 제시하는데 거기에 또 의사 선생님의 어떤 전문적인 이론이 아주 쉽고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원장님이 왜 이 책 선택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책이 너무 읽기 편했어요. 맞아요. 자,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한 줄 서평 부탁드릴게요. 상은님부터. 저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만성염증을 알아서 잘 이기는데 그 방법으로 호흡과 수행이 있다. 이것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저는 무병장수는 염증 제로부터, 염증 제로는 마음의 다스림부터. 명의가 알려주는 염증 제로 습관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원장님, 다음 시간도 참 궁금합니다. 어떤 주제로 해주실 건가요? 아까 뭐 스트레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총체적으로 그걸 화병이라고 하잖아요. 화병. 네, 화병에 대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병은 순수하게 한국 병명이죠. 그렇죠. 네. 한국인들한테 해당도 되지만 네. 해외 사람들도 표현이 없을 뿐이지 있지 않을까요? 오. 이 화병을 치료하는 한의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두 분의 한방 신경정형외과 전문의가 쓰신 책이에요. 네. 그 책을 한번 다뤄봤으면 어떨까 합니다. 네.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사람은 볼수록 정이 드는 것이니 참으로 꽃 중에는 인간꽃이 제일이니라. 몸속의 불꽃인 염증을 수행으로 치유해서 참다운 인간꽃으로 다시 피어나시길 기원드립니다. 황금독서클럽은 전국 오프라인 모임과 함께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